YTN 뉴스 FM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설 연휴로 고향 내려갈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명절 앞두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영화 제목이 시인 할매인데요. 이 영화 연출하신 이종훈 감독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다큐멘터리 시인 할매 만든 이종훈입니다. 시인 할매 다큐멘터리입니까? 네, 다큐멘터리입니다. 어떤 영화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평생을 까막눈으로 살았던 우리네 어머니, 할머니들이 계시죠. 예, 70살 그리고 80살 넘어서 겨우 한글을 익히시고 그리고 시까지 쓰셨는데요. 이분들의 시가 굉장히 아름답고 따뜻하고 또 당시 어머님들 세대를 대변할 만큼 보편적인 또 감성을 내포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저희 영화는 이 시를 쓰신 어머니들의 삶을 오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할머니 한 분, 두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 나오실 모양이네, 그러면? 7분이 총 등장을 하시고요. 예, 골고루 그 시선을 좀 분배하려고 했는데 한 2분이 좀 많이 두드러지는 경향도 있긴 합니다. 예. 그러면은 원래 할머니들이 그 배움을 다 하지 못하셔가지고 한글을 못 깨우쳤다가 늦게나마 한글을 공부해보자. 나중에는 시까지 쓰게 됐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시가 인터넷에 몇 개 올라왔던 거 있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정말 아름답죠. 예. 네. 과연 이게 그런데 글씨가 본인들이 직접 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삐뚤빼뚤한데 네. 그 내용이 너무 아름다운데 역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가슴속에 묻어놨던 이야기들 그러니까 말로 다 하지 못했던 것, 글로 옮기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글을 배우면서 폭발하듯이 나왔던 그런 시로 느껴졌습니다. 예. 개봉이 언제입니까? 2월 5일 설날에 개봉할 예정입니다. 근데 다큐멘터리 영화여서 그 흥행을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뭐 개인적으로는 크게 기대하고 있는데 현실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워낙에 큰 영화들이 많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같은 작은 영화들이 좀 스크린에 좀 많이 배려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과거에 다큐멘터리 원앙소리였나요? 그건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만 굉장한 입소문을 불러일으키면서 많은 관객이 왔었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면서요. 네, 고맙습니다. 할머니들 혹시 영화 보셨습니까? 작년에 10회 DMZ 국제다큐영화제에 저희가 초청되면서 할머니들도 같이 모셔서 큰 스크린에서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초청을 드렸고 그때 굉장히 기뻐하시고 쑥스러워하시고 즐거워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예. 할머니들은 영화 보고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굉장히 쑥스러워하시고 쑥스러워요. 부끄러워하시고 예. 하지만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영화로 나올 줄 알았으면 진작에 좀 이쁘게 하고 찍을 걸 하고 말씀하시는 어머니들도 계셨습니다. 예. 그 할머니들이 호남 곡성에 살고 계십니까? 네. 곡성 서봉리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 한 동네에 살고 계시군요. 네. 한 동네 어머니들이시죠. 이번에 개봉 앞두고 서울 나들이 하신다고요? 네. 며칠 전에 저희가 시사회 할 때도 한번 좀 모셨었어요. 그래서 예. 그때도 좀 즐거운 시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 DMZ 다큐 영화제 일반 관객들 반응은 어땠었습니까? 슬프고 또 아련하고 엄마 생각 많이 나고. 엄마 생각 많이 나고. 네. 예. 영화 보고 나서는 그동안 전화 못 드렸던 부모님한테 전화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영화라고 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다들 이런 영화 보면은 어머니 또 할머니 생각 많이 날 것 같아요. 좀 젊은 세대는 할머니 그렇죠. 생각 그리고 예. 조금 연배가 있으신 중년들은 우리 어머니들 생각을 많이 떠올리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예. 할머니들하고는 어떻게 처음 인연이 됐던 겁니까? 먼저 김선자 관장님이라고 할머니들께 글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을 먼저 찾아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궁금했던 거 할머니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쓰실 수 있었는지 또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그걸 먼저 여쭤봤고 예. 할머니들을 좀 우리가 카메라 앞에 좀 모시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찾아뵈었죠. 그래서 제일 먼저 만난 어머니가 윤금순 어머님, 양양금 어머님 두 분을 먼저 찾아뵈었고요. 두 분을 뵙고 나니까 더더욱 우리가 좀 스크린으로 옮겨야겠다. 많은 분들께 이분들의 삶을 좀 알려드리고 우리 어머니 세대를 좀 더 차분하게 기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들 처음 뵙고 또 이야기해보고 이럴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첫인상이랄까요? 푸근했어요. 네. 굉장히 푸근했고 낯가림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 친구들 오면 또 반가워해줬던 기억들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그런 느낌들을 좀 받았었어요. 꽤 오랫동안 그럼 함께 하셨을 것 같네요. 저희가 마냥 그 할머니들 곁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처음 말씀드릴 때부터 한 1년 정도는
어머니들 좀 찾아뵐 것이고, 계속 머물기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년이라고 한 거는 우리 어머님들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좀 같이 보고 싶었었어요.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으신 분이기도 하고 또 어느 특정한 한 해에 봄, 여름, 가을, 겨울도 같이 좀 느끼고 싶었기 때문에 어머님들께는 한 1년 동안은 계속 볼 겁니다라고 미리 말씀은 드렸었죠. 그러면 뭐 그냥 자연스럽게 그분들 일상생활을 카메라에 담았겠네요. 네, 그러려고 노력을 했지요. 예. 좀 가까이 갈 때도 있고 귀찮아지면 좀 뒤로 빠지기도 하고 카메라 내려놓고 주시는 음식 맛있게 먹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촬영하는 시간들은 저희한테도 굉장히 힐링이 되고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친해졌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할머니라고 불렀는데요. 저희도 만나 뵙게 되면서 할머니라는 말씀보다는 어머님이라고 부르게 되고 뭐 급할 때는 엄니 하고 부를 때도 있고 그랬죠. 보통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좀 젊으신 분들이 70한 대 정도 되시고, 좀 연세가 많으신 분은 86, 87 정도 되셨습니다. 예. 우리 지금 댓글창에도 할머니들이 쓰신 시 좀 소개 좀 해주세요라는 댓글이 많은데 몇 편 좀 소개해 주시죠. 영화 첫머리에 나오는 시인데요. 윤금순 어머니의 눈이라는 시입니다. 저를 곡성으로 불렀던 시이기도 해서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낭송으로 할까요? 예. 네. 눈. 윤금순 사박사박 장독에도 지붕에도 대나무에도 걸어가는 내 머리 위도 잘 살았다 잘 견뎠다 사박사박. 네, 이런 시고요. 윤금순 어머니는 좀 상처가 굉장히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참 말로 할 수 없는 상처, 치유받기 어려운 상처를 갖고 계신 분인데 어느 겨울날 내리는 눈을 맞으면서 그 어려웠던 세월들, 그 가혹했던 시간들을 마치 눈이 위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을 이제 글로 옮긴 시입니다. 그 마지막에 잘 살았다에 많은 게 내포되어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잘 살았고 또 잘 견뎠고. 예. 예. 그러니까 여기 그냥 단어 그 자체로 잘 살았다라는 의미뿐만 아니고.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거는 정말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어려운 고통이 있었는데 그 고통을 이렇게 또 표현을 이렇게 잘 살았다고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고통을 견뎌낸 거에 대해서 스스로 대견해서 이렇게 이 표현을 하실 수도 있고요. 많은 그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여전히 다 치유받지는 않았지만 견디고 있는 그 진행형의 마음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여러 마음들이 좀 포함되어 있다고 느껴졌었어요. 혹시 할머니들이 이 한글을 깨치면서 시 공부를 따로 하셨습니까? 어머니들은 시가 뭔지도 모르신다고 여전히 말씀을 하세요. 예. 그걸 가르쳐 주신 김선재 관장께서 동요집, 동시집 같은 것들을 이제 교재로 사용했는데 예. 이제 그걸 받아 쓰고 옮겨 적고 하면서 공부하시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들도 이 정도의 시를 쓰실 수 있겠다. 왜냐하면 살아온 인생의 사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어서 좀 가이드를 해주셨을 뿐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시들이 나오게 된 건 정말 참 놀라운 일이죠. 예. 그런데 운율도 이게 탁탁 맞고요. 네. 또 보면은 장독대에도 지붕에도 이렇게 이게 남도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언어의 예. 운율들 예. 그것들이 좀 살아있다는 느낌을 저도 좀 많이 가졌었어요. 예. 예. 그런 느낌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혹시 하나 더 있습니까? 좀 짧게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해당화 양양금 어머니의 시인데요. 중략하고 좀 소개를 해드리면 해당화 싹이 졌다가 봄이 오면 새싹이 다시 펴서 꽃이 피건만 한 번 가신 부모님은 다시 돌아오지 않네. 네, 해당화라는 시인데 제가 잠깐 좀 중략을 하긴 했습니다만 길섭에 핀 해당화를 보고 부모님 계신 곳에도 저 해당화가 피어 있겠지라면서 어려운 시절 정말 한 번도 맛있는 거 못 먹고 돌아가셨던 편한 삶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으신 시였습니다. 예, 우리 할머니들도 누군가에겐 딸이었으니까요. 그럼요. 예. 예. 우리 오프닝에 나왔던 윤금순 할머니의 시, 제목 선산이 거기 있고, 이 시도 마지막에. 네. 내년엔 농사를 질란가 안 질란가 몸땡이가 모르겠다고 하네. 네. 이것도, 대단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하죠. 예. 그 시를 따님 앞에서 읊으셨어요. 예. 몸뚱이 내년엔 질란가 안 질란가 모르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따님은 뭘 몰라 짓지 말아야지 하고 툭 내뱉는데 그게 모녀만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 그 한마디 한마디만 들어도 서로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그 정감 어린 그 장면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말씀해 주시니까요. 네. 거기다가 선산이 거기 있고 영감도 아들도 다 거기 있으니까 이렇게 투박한 호남 사투리 그대로 쓴다고 하는 게 그렇죠. 네네. 또 다른 또 재미와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괜히 이제 뭐 단어를 꾸미려고 하지 않고 말이죠. 네네. 예. 할머니도 안 그래도 그 연세가 있기 때문에 건강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네. 직접적으로 건강 걱정을 이 시에 담은 게 아니고 내가 내년에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못 지을까 내 몸뚱이는 모르겠다 한다. 이 단어 자체에서 여러 가지 문장 자체에 함축된 의미가 있어서. 그렇죠.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네요. 네. 저도 이게 글 써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만은. 네. 대단하다고. 어머니들의 언어가 굉장히 살아있죠. 예. 생동감이 넘칩니다. 정이 넘치고요. 그 아무래도 다큐멘터리 영화고 또 할머님들이 카메라 앞에 서는 게 그렇게 편하진 않았을 테니까 뭐 연출하고 이런 장면은 거의 없었겠습니다. 연출을 하고 싶어도 연출이 안 되고요. 어머니들은. 그리고 그 30분 이상 촬영하는 것에 대한 집중도 우리가 따라다니는 청년들에게 따라다니니까 젊은 남자들이 카메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분 정도를 저희가 따라다니면 그만 찍으라고 역정을 내시는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많았고 그냥 역정만 내시는 게 아니라 그만 찍고 이제 고구마 먹어라. 그만 찍고 저녁 먹고 하자. 같이 먹고 하자. 뭐 이렇게 그 촬영을 많이 끊으셨죠. 그 점이 제일 힘들었지만 또 제일 고맙고 정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1년을 이렇게 찍으면서 보면 할머니들 기력이 조금씩 떨어진다는 그런 것도 느끼실 것 같아요. 많이 보죠. 그 처음 찍었을 때와 촬영 막바지가 이제 되었을 때 겨울에 또 한 해가 넘어가면서 한 해가 바뀔 때에 어머니들이 느끼는 또 그 감정들이 오롯이 보일 때가 있었는데요. 좀 하루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감독님하고 이렇게 듣기만 하면은 따뜻하고 이게 정감 어린 영화가일 것 같은데 그 안에서 혹시 갈등 부분은 없습니까? 그 점이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좀 고민됐던 지점이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됐던 다큐멘터리가 됐던 간에 이 갈등 구조라는 부분들에서 몰입감이 있고 카타르시스가 있는데 저희는 갈등이 없는 그런 다큐멘터리예요. 그 점을 걱정했는데 오히려 이 관객분들께서는 그런 갈등이 없는 할머니들의 진솔한 모습들에서 각자 자기 내면화가 되는 그런 감동들을 좀 느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하고 어렸을 때 할머니의 손에 자랐던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하지만 다시 한번 손을 잡아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안 계신 그런 슬픔들 각각이 갖고 있는 사연이 이입되는 경험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뭐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인가요? 예. 거기 보면은 거기도 따뜻한 영화입니다만은 그 자식들끼리 갈등이 있거든요. 서로 뭐 누가 어머니를 잘 모셨니 못 모셨니. 근데 그거 보면서 다들 그래 어떤 집이나 저런 갈등이 있지라고 생각할 텐데. 하여튼 이번 영화는 끝까지 감동. 저는 이런 가족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은 굉장히 가족, 며느리, 아들, 딸들이 너무나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도와주는 모습들이 과연 이게 현실의 가족인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가족들이라서 사실은 제가 그 장면을 그 고구마 캐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을 편집하다 말고 눈물이 나는 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을 제가 만날 수 있다니 그리고 그분들을 제가 카메라로 담을 수 있다니라는 그 감상이 너무 벅찬 느낌을 받아서 편집하다가 울은 경우는 저도 거의 20년 가까이 일을 했었는데요. 처음이었습니다. 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습니까? 촬영하시면서? 마찬가지의 경우인 것 같아요. 어머니들께서 다른 부분들은 촬영 협조를 잘 해주셨어요. 근데 단 한 장면 촬영하지 못해 거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아주 완강하게. 그게 혼자서 식사하시는 모습은 찍지 말아달라. 혹은 찍었으면 사용하지 말아달라.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들이 이 장면을 보며 마음 아파한다. 왜 마음 아파하세요 어머니? 뭐 찬도 없고 물 말아먹는 거 우리 아들들이 보면은 안 된다고. 그거는 찍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사실 그 장면을 꼭 넣고 싶었었거든요. 어머니들을 우리가 너무 잊고 사는데 우리가 그렇죠. 바쁘다고 거래처 만난다고 친구 만난다고 하는 그 시간에 어머님은 혼자서 물 말아서 김치 하나 놓고 식사를 때우시는데 연출가로서 당연히 넣고 싶을 것 같아요. 정말 넣고 싶었지만 넣을 수는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의 삶의 그
진실들은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장면을 포기하더라도 진심은 전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기꺼이 그리고 당연히 빠졌군요. 드려드려야죠. 예. 예.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은 혼밥 쪽 이래 가서 혼밥 많이 먹고 또 그걸 나름대로 즐기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외로우니까 유튜브나 이런 먹방들을 보면서 같이 또 달래는 것들이 그 혼자 먹는 외로움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할머니들은 혼자 먹는 외로움보다 우리 자식들이 이걸 봤을 때 안타까워하고 슬퍼할까 봐 그걸 더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더 이분들한테는 더 걱정스러웠던 지점이었던 거예요. 본인의 외로움보다 아들이 걱정할까 봐 딸이 걱정할까 봐가 더 우선이었던 거죠. 예, 시인 할매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로 관객들에게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까? 내가 외롭고 지치고 힘들었을 때 이 영화를 봤었지라고 후에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는 윤금순 어머니의 눈처럼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마찬가지 독백을 했으면 좋겠다. 잘 살았다 잘 견뎠다 사박사박이라는 그 말이 불현듯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뭐 청취자 여러분들 듣기엔 좀 건방진 소리일 수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가끔 가다가 나이가 이제 40 중반밖에 안 됐는데도 내가 뭐 때문에 살지? 행복한가? 이런 질문을 가끔 던질 때가 있거든요. 우리 감독님이 근데 할머니들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취재하고 촬영하면서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할머니들은 뭘 지금까지의 삶을 행복하다고 느꼈을까? 아니면 하루하루 삶을 행복하게 느꼈을까? 혹은 할머니도 그런 직접적인 얘기는 아니더라도 비치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고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텐데요. 그래서 어머니들께도 여쭤봤어요. 어떻게 그 험한 생활을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벌로 살았지라고 말씀하세요. 벌로 살았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를 잘 몰랐는데 얼핏 들으면 그냥 살았고 대충 살았어 같은데 그 벌로 살았다는 말은 그냥 순응하면서 또 견디면서 인정하면서 그렇게 자연처럼 살아왔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됐는데 다른 관객분들은 또 다른 해석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아포리즘 같은 멘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난 요즘 왜 살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 PD가 채팅창에 이 작가는 놀기 위해 산다고 이렇게 감수성 제로의 답글을 달았네요. 어이없군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2월 5일 날 개봉한다고 했습니까? 설날에 개봉하죠. 예, 설날에. 그 설 연휴 때 이 영화 많이 달라고 홍보 한번 하시죠. 네. 설 연휴에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기에 좋은 영화일 것 같고요. 또 고향에 찾아가지 못하는 사연이 있으신 분들 또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엄마의 목소리와 그리고 집밥이 그리우신 분들은 저희 시인 할매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따뜻한 설 연휴 보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지금 댓글창에는 그 할머니들 시 풀로 좀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습니까? 서점에서 시집살이를 검색하면 지금도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또 얼마 전에 그림책도 내셨어요. 눈이 사뿐사뿐 오네라는 할머니들이 직접 그린 시와 사연이 있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그 두 책을 같이 보시고 또 영화를 보셔도 좋고 영화 먼저 보시고 두 책을 보시면 더 또 좋을 것 같고요. 예.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영화 시인 할매 이종훈 감독이었습니다.